힘드실 거야. 자, 둘 다 한다라고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정 신고 때 내가 신고를 깜빡한 거예요, 몇 개를. 그러면 그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걸 포함해서 확정 신고 때 해야 돼, 반드시 다시 포함해서. 아시죠? 근데 개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은 그냥 고지서 날려요. 맞죠?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50% 내라고 그냥 고지서 날려요. 맞죠? 근데 고지서 날린 건 신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다시 7월 25일에 개인 사업자분들은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에 또 다시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두 번 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납부세율 빼주긴 해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 반드시 했었어야 됐어요. 예전엔. 다만 이게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어요. 올해. 미안해. 근데 외우셔야 돼. 개정돼가지고 직전 연도 있죠. 1년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신청하면 그냥 고지서 날려주겠대요. 신청해야 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현실에서 좀 중요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시험에 그래서 이제 법인은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이제는. 좀 예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가끔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우리가 개인 사업자고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이 여러분들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개월에 2분의 1 날리면 3개월치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6개월에 반틈 날리면 여러분들 3개월치 내란 얘기잖아요, 미리. 맞죠? 다만 요거 암기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요거 뭐냐면 예정 고지에서 징수해야 될 게 50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럼 이때는 징수 안 합니다. 네. 물론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게 징수 진짜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시험에 말 문제로만 내니까. 그렇죠? 외우시면 돼요. 자, 다만 여기. 그럼 여러분들 개인은 그러면 무조건 고지서를 날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외로 여기요. 예외로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조기 환급은 여러분 일찍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걸 조기 환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꼭 하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고. 신고해야지, 여러분들. 세무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고지서 날려주게. 안 되죠? 그 다음에 A가 좀 은근히 됐어요. 뭐냐면, 내가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직전 과세 기간엔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응? 근데 올해 예정 신고 기간엔 장사가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고지납부는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잘 되던 때 2분의 1 내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세요? 그럼 나는 올해 예정 신고 기간에 장사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장사가 잘 되던 때 50% 내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요것밖에 이것만 낼게요 하고 신고 납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요거 3분의 1 좀 외워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자, 뭐냐면, 자, 환급. 마지막 환급.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쉬었다가 바로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다면 다른 거 할게요. 자, 해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환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 있고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안 돌려줘요.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고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0일이잖아요. 맞죠? 25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는 겁니다. 신고. 이거 일자 조심하셔야 돼요.
신고는 25일 나고 그럼 신고를 받았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신고했으니까 돌려줘야지. 그 세무사 또라이인 거예요. 맞죠? 신고할 때 바로 돌려주면 사람들이 다 거짓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고일이 경과 후 한 달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요게 일반 환급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는 일단 신고를 먼저 해야죠. 신고는 무조건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급을 신고하고 나서 한 달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거꾸로 장난쳐요. 거꾸로. 어떻게 장난치냐면 일반 환급 신고는 과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내에 한다. 이렇게. 그렇죠. 신고는 25일 내에 하는 거고 돌려주는 게 30일 이내인 거예요. 말장난.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뭐 의미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대상은 가끔 출제합니다. 일찍 돌려주는 거. 자, 이보실게요. 일찍 돌려주는 거. 자, 일찍 돌려주는 건 여기 영세율. 했죠? 영세율은 외화를 벌어오니까 일찍 돌려주겠다라는 거. 수출의 역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비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은 여러분들 금액이 커요, 작아요? 매입할 때. 엄청나게 커요. 매입세 엄청나게 부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조기에 환급 안 해주면 자금 부담 압박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에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시키면. 자, 그리고 여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다. 이름만 봐도 망가져 있는 회사예요? 정상적인 회사예요? 망가져 있는 회사예요. 재무구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개선할 계획을 이행 중이겠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꺼내준 거거든. 저희 재무구조를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건설회사 태영건설인가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물론 거기는 회생계획이었지만 아무튼 워크아웃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개선해 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좀 약간 채무도 좀 탕감해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늦춰주고 만기도 연장해주거나.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살려줬죠. 그런데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애한테 미안하지만 환급은 나중에 된단다. 닥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꺼내줬다가 다시 풍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겠죠? 그러니까 꺼내줬으면 제대로 꺼내줘야 되니까 환급도 일찍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자,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여기 뭐냐면, 우리가 조기 환급 기간이 있어요. 종료일입니다. 종료일로부터요, 25일 내에 신고해요. 항상 신고는 그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아까 했던 일반 환급은 한 달 내에 돌려줬잖아요. 얘는 반틈 일찍 돌려줘가지고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돌려줘요. 알죠? 대신에 부분적으로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급만 해주세요. 미친놈인 거 두들 맞아야 돼. 그렇죠? 유리한 것만 신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낼 거 있으면 내고 환급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다 됐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끝 났을 건데 죄송합니다만 미안해요. 뭐 최근에 간이가 진짜 많이 낸다. 어쩔 수가 없어. 최근에 간이과세자를 많이 내요. 이게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 했죠. 제가 외워달라라는 것만 외워주세요. 자, 뭐냐면 이거 의제매입세 공제 있죠. 이거 출제를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냥 암기예요. 자, 요 의제매입세 공제 나중에 세무 2급 때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기 나오긴 하니까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안 돼요. 지금 그냥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세한 건 세무 2급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의제매입세 공제.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해 주면은 우리가 1.3%를 빼줘요. 이것도 단순 암기. 공급 대가 1.3%.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거. 간이과세자는 절대 환급이 없어요. 시험에 반드시 환급이 없다 이러면 되겠지? 아니에요. 없어요. 정확한 의미는 환급색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야, 너 세금도 적게 냈는데 환급도 받으려고 닥쳐.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렇게 외워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10%를 안 빼주고요.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를 해줘요. 간이과세자는. 우리 일반 과세자는 내가 매입한 금액이 있으면 10%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합니다. 거기에 0.5%만 공제해줘요. 아무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략. 네, 모르지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자, 좀만 더. 자, 그리고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난다라는 표정인데? 간이과세자 우리 예전에 맞죠?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면 미만인 개인 사업자. 맞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4,800만 원 미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자, 근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영세 5부더 영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도 1년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요. 1년이 1년. 자,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까지 면제시켜 줍니다. 대신에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면제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거예요. 세무서가. 그죠? 요 정도만. 자,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쉬었다가요.